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도전의 원칙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도전이란 무엇인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도전이란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전은 답이 없어요. 나는 어떤 여행을 가고 싶다. 심지어 맛집에 가는 거, 아니면 혼자서 영화를 보는 거, 혹은 히말라야 가거나 내가 정말로 가기 어려웠던 어떤 여행지를 가거나 아니면 학업을 한다거나 그 모든 게 저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도전을 누군가에게 물어볼 필요는 없다. 내가 결정을 하고 이 도전을 선택하고 나서 이 선택된 것을 성공시킬 수 있게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런 환경을 찾아가고 예를 들어 이런 강연을 듣고 그러면서 계속 나를 이 도전이 성공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밀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계속 반대로 이게 왜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이게 왜 해서는 안 되는지 알아? 라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을 만난다거나 그런 쪽으로 간다면 또 반대로 바뀌겠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또 해야 되는 것도 많고 또 선택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일로 가도 정답인 것 같고 일로 가도 정답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답을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은 바로 내가 돼야 되는데 내가 되려면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이 도전의 원칙이라는 주제를 잡고 여러분께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했던 방법 중 하나인데요. 일단은 명확한 목표를 잡고 두 번째는 명확한 데드라인을 잡아요. 언제까지 이루겠다. 세 번째는 계속 가는 겁니다. 훈련. 근데 이 훈련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첫째 날, 둘째 날만 딱 돼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못했나? 괜히 했나? 이 데드라인이고 훈련이고 다 잊어버릴 정도로. 그때 저를 구속시킬 수 있는 내가 원했던 이 도전을 내가 포기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는 조력자인 것 같아요. 저는 늘 그게 있었습니다. 제가 몽골에서 2500km 뛸 때 처음에 저는 사실은 말 타자마자 집에 오려고 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3번 낙마했는데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못 땄던 이유가 이 과정을 찍으러 왔던 감독님이 정말로 도전하러 왔고 진짜 생업을 잠깐 내려놓고 왔던 형님이 있었고 그런 분들을 보니까 내가 이거를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형태가 멘토가 될 수도 있고 조력자가 될 수도 있고 동료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그 조력자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학교를 따진다면 우리가 반드시 학교를 의무교육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그런 것이 어쩌면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는 거죠. 군대는 무조건 전역하는 날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법적으로 있으니까 그런 장치들. 만약에 그런 게 없었다면 박차고 나와도 그럴 수 있겠죠. 어떤 우리가 의무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도전을 하려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혹은 너무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장치를 무조건 마련해야 성공할 수밖에 없게 나아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 제 꿈은요 조종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조종사가 되려고 하니까 사실 어릴 때부터 전 아주 어릴 때부터 파일럿이 꿈이었습니다. 비행기를 첫 번째 처음 탔을 때부터 너무 좋았고 너무 설레고 이거를 평생 비행을 할 수 있다면 비행기를 타고 평생 세상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얼마나 행복할까. 하지만 그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항공과는 가지 못하고 그 건축공학과를 입학하게 돼요.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조종을 하러 갑니다. 이 지난 시간에 보여줬던 그 도전들이 저는 세상을 이어주는 그런 멋진 조종사가 되기 위한 훈련으로 전 생각했었어요. 몽골 갈 때도 히말라야 갈 때도 미국 갈 때도 늘 비행하려고 하는 파일럿에 대한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졸업하고 나서 고민을 했었는데 그 고민의 결과가 파일럿을 해야 되겠다.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여러 가지 중 하나가 또 뭐냐면 미국에는요 나이가 30, 40, 50, 60, 70대도 비행을 해요. 생각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 생각이 깨질 수 있었던 계기는 뭐다?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다? 내가 나에게 기회를 줬기 때문입니다. 그 기회를 주려면 내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기회를 못 주죠. 왜냐하면 계속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근데 바로 이런 강의나 책이나 어떤 친구를 만나거나 새로운 환경에 가는 게 바로 나의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하면서 나도 바뀌는 거예요. 그 비행을 하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마음 먹는다고 우리가 다 되나요?
여전히 저 역시나 제 앞에 있는 길들은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마음 먹은 대로 마음 먹은 거는 마음 먹은 거고 그게 현실로 발현되려면 정말 많은 과정이 필요하죠. 그 조종사가 되려고 하니까 돈 1억이 필요합니다. 비행학교 비용이 많이 필요해요. 뭐 생활비도 필요하고 항공료에 어떤 모든 비용들이. 근데 돈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1억이 없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근데 이제 도전하다 보니까는 늘 부족한 상태로 도전을 했어요. 부족한 상태로 저는 뭐 세계 여행도 해봤는데 부족한 상태로 비행기표만 끊고 영국에 간 적도 있고요. 제가 비행기표만 끊고 아프리카 간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가면은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뭐예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적은 경험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미 가는 것까지만이라도 해보자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시도를 아예 안 하는 거는 원치 않았어요. 이 파일럿의 도전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결심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선배들을 찾아갑니다. 물어봤는데 비행학교는 일반 사설 학원과 같기 때문에 대학교가 아닙니다. 그 아카데미라서 그냥 기업이에요, 기업. 돈을 주는 장학금 제도 같은 게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도 너무 아쉬우니까 그래도 미국이라는 곳에 가서 한번 물어나 보자 해서 미국의 비행학교를 찾아갑니다, 직접.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내가 회사를 들어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비행학교를 직접 찾아가요. 차를 몰고 3개 주에 10개, 11개 학교를 찾아갑니다. 가서 뭐 하냐면 조종사가 되고 싶은데 근데 그냥 나 돈 뭐 장학금 좀 할 수는 없잖아요. 명분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래서 제가 몽골에 가서 말을 타고 영화를 찍은 거예요. 영화를 찍어서 비행학교 갈 때 비행학교 영화를 찍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화를 찍고 나니까 저는 영화 제작자의 신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학교에 가서 얘기를 해요. 나는 영화 제작자인데 너네 학교를 배경으로 영상을 찍어줄게. 영화를 찍어줄게. 대신에 나에게 장학금 달라. 그렇게 10개를 찾아가니까 그중 한 개 학교가 저에게 3번의 미팅을 제안합니다. 또 하고 또 하고. 그리고 3번 미팅 끝나고 나니까는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너에게 장학금을 주겠다. 그게 30일 안팎으로 걸렸습니다. 딱 한 달 정도 걸렸어요. 하고 나니까 되는구나를 알게 돼요. 도전의 성패는 하고 나면 압니다. 하고 나면 잘했다 못했다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시작한다는 그 개념은 원했을 때 시작하는 거겠죠. 원하지 않는 도전을 할 필요는 없겠죠. 지금 해야 될 것들도 많은데. 하고 나니까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자금 줬냐 하니까 우리도 막 그때 마침 아시아에 있는 학생들을 유치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없죠. 근데 어떤 학교에서는 너무 좋은데 비용을 줄 수 없어. 어떤 학교는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어. 다 다른데 이 학교에서는 이 학교 사장님도 처음에 비행기 한 대로 비행을 시작했대요. 회사를. 그리고 지금은 수십 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전하는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제가 이런 도전하는 모습이 얘랑 같이 한번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던 거죠. 여기는 한국 학생들이 별로 없었는데 제가 오고 나서 수십 명의 한국 학생이 이 학교를 들어갑니다. 어찌 보면 제가 이 학교를 더 번창시켜 준다는 것에 부응을 하게 된 거죠. 비행을 처음 하면서 알게 됩니다. 비행을 처음 하면서 제가 첫 주에 진짜 뭐 구토를 엄청 많이 해요. 너무 어지럽고 너무 힘들고 제가 생각했던 그런 에어라인의 비행기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때 교관님이 다양한 뭐 기술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는 막 뺑뺑 돌기도 하니까 생전 처음 겪어보는 그 도전을 하면서 제가 이때 뭘 생각했냐면 나는 파일럿이 길이 아니구나를 알게 돼요. 비행을 시작하고 나서 충격적이죠. 중학교 때부터 꿈을 꿨습니다.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그 꿈을 위해서 히말라야에 오르고 그 꿈을 위해서 말을 타고 횡단하고 그 꿈을 위해서 미국의 장학금을 받았는데 타자마자 느낀 게 파일럿은 내 길이 아니었구나. 근데 이때도 영화를 찍겠다고 한국에서 큰 회사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투자를 해주시고 스폰을 해주셔서 그 돈으로 영화를 찍게 된 거예요. 그 돈으로 회사를 만들고 그 돈으로 감독님을 모셔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축하와 응원을 받으면서 떠났는데 출발한 지 일주일 내에 알게 됐죠. 잘못 왔구나.
근데 그때 늘 제가 도전을 했던 그 정말 선물 같은 일이 있죠. 뭐냐면 도전은 늘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을 잘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불편한지를 보면 돼요. 내가 좀 불편하고 그러면 어려운 도전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불편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그동안 할 수 있는 수준의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달리기 안 해보신 분들은 달리기 5km만 뛰어보세요. 쉬지 않고. 숨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가볍게 뛰면 당연히 괜찮겠죠. 근데 빠른 속도 뛰면은 5km만 뛰어봐도 알아요. 달리기랑 나랑 맞지 않는다. 근데 그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다 보면 나중에 한 10일만 지나도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냥 뛰는 법을 배우거든요. 한 달 뛰면 어떻게 될까요? 30일 뛰면, 1년 뛰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달라집니다. 비행을 처음 하고,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하고, 네 번째 하고,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그때 알게 됩니다. 비행이 너무 재밌다는 사실을. 몸이 적응하는데 걸린 시간이 2주, 한 달도 안 걸렸어요. 금방 이 어지러움이나 이런 것들은 사라져 버렸어요. 만약에 내가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포기했다면 아마 비행을 못 했겠죠. 그렇게 100시간을 비행을 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첫 번째 라이센스를 또 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프라이빗 파일럿 라이센스 따는 과정을 영화를 찍게 돼요. 그게 바로 I am a pilot이라는 영화였고, 저는 이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영화를 찍었습니다. 영화는 영화 뭐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영화 제작자가 되고 싶어서 찍은 게 아니에요. 근데 영화를 찍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영화 제작하는데 저는 한 6개월 정도 생각했습니다. 영화 찍는데 총 제작 기간이 그 처음 출발하기 전부터 기간을 총 합하면 4년이 걸린 거예요. 파일럿이 다 끝내는데 짧으면은 뭐 1년, 길면은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근데 나는 근데 이 2년 동안에 라이센스를 4개를 다 따요. 그래서 저는 한 개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4년이 걸린 거예요. 물론 영화를 찍는 중간에 그 다 찍고 나서 후반 작업을 하는 과정에 한번 또 다른 걸 또 두 번째 라이센스 따로 갔다 옵니다. 저는 영화인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조종사가 되고 싶었고, 조종사 할 학비가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영화를 찍었던 건데, 오히려 조종사의 길이 아니라 영화인으로서 지금 후반 작업을 계속, 왜냐하면 뭐가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에게 응원해주고 지원해주고 스폰서였던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그게 저한테는 데드라인이었어요. 데드라인의 시간의 개념도 있지만 이 영화를 완성시키는 개념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인생을 다 걸고 왔던 우리 감독님이 인생을 다 걸고 저한테 영화를 찍어 왔어요. 그 부담감이 엄청나죠. 근데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바로 포기할 수 없는 장치였어요. 그게 저는 그 책임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면 이 꿈보다 이 꿈은 생각도 안 나. 이 사람 때문에 나는 끝까지 해야 되겠다는 그 책임감 때문에 도전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매일매일 버티면서 영화를 찍고 결국은 어떻게 되면 영화를 완성해요. 그리고 롯데 월드타워에서 내부 시설을 갖고 거기 600석이 있는 영화관이 있는데요. 거기를 전색 다 채웁니다. 그러면서 내부 시설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도와주셨던 회사 회장님들이 오셔서 같이 참관하시고, 저는 그때 너무 기뻤죠. 왜냐하면 약속을 지켰구나. 이분들이 저한테 줬던 게 결국은 이 영화를 잘 찍는, 물론 영화를 기대했던 것보다는 제 꿈을 100% 응원해 주셨는데, 제가 이 꿈에 대한 보답을 할 수 있는 길은 이 약속했던 영화를 마지막까지 끝내는 거였어요. 제가 스스로 생각했던 기점은. 그렇게 하고 나니까 놀랍게도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뭐 지원 작품이 몇천 작품이에요. 그 중에 몇백 작품만 뽑히는데 다큐멘터리 저희가 했던 그 부분에서는 신임 감독님, 유일한 신임 감독님으로서 다큐멘터리 또 제작자로서 이렇게 영화제를 레드카펫에 밟게 됩니다. 사진을 찍었던 이날 레드카펫을 걸으면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보면서 플래시를 받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한 개만 더 찍자. 바로 이 맛에 하는구나. 그 끝이 나고 결과를 맺고 나니까 그 과정 속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생각과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생각을 갖게 되고.
이 일련의 과정은 이 자리에 오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구나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무조건 이겨내는구나 방법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거는 하고 나서 알게 된 거죠. 이 영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조종사가 꿈이기 때문에 추가 라이센스를 따로 미국으로 또 건너갑니다. 그리고 라이센스를 따고 났습니다. 따고 나서 제가 오랫동안 꿈꿨던 게 있어요. 조종사가 된다면 미국 일주를 꼭 하고 싶다. 비행기를 몰고. 근데 이제 몰고 비행을 하는 뭐 찾아보면 또 몇몇의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때마침 코로나가 시작이 돼요. 코로나가 시작되니까 비행이 거의 다 뭐 금지가 되고 미국에 있었지만 한 5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 합니다. 비행도 뭐 수업 뭐 이미 전 수업은 끝났지만 일반 학교에서는 수업도 안 하게 됐고 또 외국인들도 안 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뭐 마트 가는 거 외에는 거의 여기도 다 이제 막혔기 때문에 굉장히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도전할 수 있는 시점이 지금밖에 없다. 내가 미국에서 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지금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러면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준비 끝에 미국 48개 주 14,755km를 비행기로 일주하게 됩니다. 그때 샌디에고에서 출발해서 왼쪽 동부를 다 돌고 중부를 돌고 그 다음에 저기 시카고 쪽으로 가가지고 또 돌고 또 다시 플로리다 가서 돌고 해서 총 48개 주를 돌게 돼요. 이 돌면서 그때 코로나 이 도는 거에 더 좀 뭔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코로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비행할 때 너무 무섭기도 했고 비행장 다른 지역에 가는 것 자체도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공포스러웠어요. 또 이때가 가장 미국에서 많은 어떤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에 또 제한된 인원만 들어가고 또 거기는 이제 보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겠다 싶어서 도전했는데 그 중에 제가 마스크 수송과 혈액을 수송하게 됩니다. 그 혈액을 수송하면서 왜냐하면 긴급 혈액이나 혹은 장기나 혹은 그 암 환우들을 일반 비행기 조종사들이 실어주는 봉사 활동을 해요. 엔젤 플라이트라는 곡과 함께 거기서 세 차례 수송합니다. 혈액을 수송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비행을 그때 한 300시간 했었는데 그때 300시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걸 느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 혹은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더 제가 했던 일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걸리는 시간이 4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최초에 제가 비행했을 때 뭐였죠? 이거를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내가 비행을 잘할 수 있을까? 그 시점은 일주일, 한 2주? 그러니까 이 초반에만 버틸 수 있으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군대 2년 동안에 매번 버텼습니다. 이게 맞나? 근데 맞나 안 맞나에 따질 수 있는 기준이 또 아니죠. 왜냐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거기서 할 수 있는 내가 얻을 수 있는 최대치가 뭘까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적어봤는데요. 도전하면서 많이 느끼는 생각은 제가 짧게 좀 대답을 좀 해드리면 이걸 왜 했을까? 힘들다. 어떻게 도전할 수 있는가? 어떻게 도전할 수 있는가? 어떻게 도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미래를 몰라요. 그 과정을 모릅니다. 도전을 잘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불편함. 불편하면 내가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구나. 말해서 떨어질 때 무슨 생각할까요? 정말 잘 떨어졌다 이럴까요? 이래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내 목표가 횡단이에요. 횡단. 횡단 안에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그거를 일부러 할 필요는 없겠죠. 해서도 안 되고. 난 나 자신에 어떤 기회를 줄 것인가. 내가 제일 원하는 걸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원하는 걸 시도하는 그 순간부터는 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원한다는 건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건데 할 수 없는 걸 시도한다는 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걸 시도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막상 들어가면 그것만 딱 보여요. 불편해서 하기 싫다. 그만두고 싶다.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가. 포기를 저는 정말 많이 해봤어요. 하고 나니까 느낀 게 뭐냐면 지긋지긋한 거예요. 포기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언제까지 맨날 포기만 해. 포기를 안 해보면 포기 안 하길 잘했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도전의 전과 후의 변화는 도전 전에는 할 수 있을까? 할까 말까? 하면 어떻게 될까? 도전 후에는요. 뭘 도전할까 또?
격차가 달라져요. 반대로 이런 도전 절대 안 해야지 알게 됩니다. 그 결국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그 처음에 스타트의 시작들이 있었을 텐데 결국은 이 과정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잘하는 게 생겼고 그렇다면 새로운 것들도 결국 그 과정을 넘어서기만 한다면 되지 않을까? 이게 첫 광고를 제가 찍었던 겁니다. 찍고 나니까 찍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예.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강의를 또 하게 됐는데 이것도 제가 최초에는요 대학생 때 너무 경험들을 좀 나눠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경험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나 자신에게 들려준다는 마음으로 학교 연락을 합니다. 대학교 때. 그래서 여러 군데 정말 많은 걸 했는데 그렇게 처음에 하나 하다 보니까 10년이 넘게 600번 이상 강의를 하게 돼요. 그럼 나중에는 대기업에서 연락이 오기도 하고 정부 기관에서 연락이 오기도 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동남아시아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 비행기표랑 호텔이랑 강의를 주면서 미국에서도 강의를 해보고 이게 뭘까? 내가 만약에 도전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회가 왔을까? 그러니까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기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책도 이렇게 만들게 되고 책을 쓰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과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내가 생각했던 것까지 오고 나니까 그 다음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수준까지의 뭔가 새로운 기회들이 막 생기는구나. 이게 바로 도전이 주는 어떤 선물이 아닌가? 그러니까 계속 도전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저는 계속 비행을 하고 싶습니다. 제 했던 도전 모든 거 어릴 때부터 정말 어릴 때부터 조종사가 꿈이었고 계속해서 비행을 하는 게 꿈이에요. 저는 큰 에어라인 회사에 들어가서 비행을 하고 싶습니다. 나중에는 이런 비행기를 운영하는 회사도 하고 싶은 꿈도 있고 나중에는 이런 비행을 하다 보면 비행하는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또 우주 비행사를 뽑기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게 비행이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의 도전, 그 도전의 또 꿈이 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 저는 이 도전하면서 저라는 사람을 많이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를 좀 해보면 도전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자 원하는 나를 만들어가는 수단이다 라고 생각해요. 이 도전은 그냥 여러 가지 경험 중 여러 가지 도전 중 하나이지 이 도전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쉽게 좀 더 부담을 적게 가볍게 시도를 많이 해보는 것이 근데 그 시도가 어떤 시도? 내가 생각하는 원하는 시도 내가 원하는 것 중에 어려운 시도들 해보다 보면은 내가 이런 도전을 잘하고 난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난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갈 거야. 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강의 잘 들으셨나요? 네. 어쨌든 긴 시간 강연 들어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